네,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시끄럽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살이, 당장 코앞에 닥친 각종 사업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 예산 삭감 무엇이 문제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원도 의원이시죠. 정유선 지방정치미래혁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예. 최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재추계를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금을 다시 이제 예측해가지고 하는 걸 발표를 네,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올해 이제 국세 수입, 이제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좀 60조 원 가까이 네.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큰 돈인데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엄청 걱정되시죠, 예. 사실은. 네,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도 국세 수입의 심각한 감소가 예상되자 2023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한 59조 1조 원이 감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미 3월부터 감소가 예상되어 왔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상고 하저를 주장하면서 하반기에 다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가 비로소 세수 감소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8월 말 추계예요.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네네. 11월에는 상고 하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올해 아마 상고 하저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세수 감소 축에서는 더 벌어져서 59조 1조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우리 나라 살림 연구소 이런 곳에서는 85조 막 이렇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은 이게 올해잖아요. 네. 내년도는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서 내년도의 예산이 훨씬 더 심각한 결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 60조, 59.1조 이거 조 단위는 사실 서민들이 보기에는 예측이 안 되는 그렇죠. 뭐 어느 맞습니다. 정도 규모인지 사실 뭐 잘 모르는 이런 건데 굉장히 60조면은 엄청난 편차인데 엄청나죠. 당초 예, 예. 편성 예산보다 이렇게 좀 큰 편차가 이렇게 날 수 있을지. 그렇죠. 60, 원래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 그 수입을 예상하고 그쵸.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선적으로 그 내수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가 줄어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쵸. 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또 감세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2023년에 목표한 대로 세금을 못 걷으면 이게 줄어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그 법인세 감소,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감소, 그리고 내수는 경기가 뭐 전반적으로 전세계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국가의 재정이라는 건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책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내년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정의 책임성도 지켜지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건전한 재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긴축한 건 맞아요. 세수를 굉장히 줄였잖아요. 그런데 수입보다 그래도 지출이 더 많은 예산이라 건전한 재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이 뭐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세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드는데 사실 저희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었나라는 생각을 사실 못 하겠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조금 그래서 이게 진짜 세금이 감세가 된 걸까라는 거를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느낄까 이런 궁금증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쟁이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준 게 아니라 법인세가 감소하고 그쵸, 종합소득세 우리와 관계없는 서민의 경제와 관계없는 예산이 줄은 세수가 줄은 거라 이 부분은 그래서 계속해서 좀 늘리지 않으면 아마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어려워질 거다.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또 세수를 늘린다 그러면 또 월급쟁이한테서 또 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자, 소장님께서 정책위원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 자료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연말에는 네. 85조 뭐 이렇게까지도 네네. 예, 예상하고 있죠. 예상하고 있고 네.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되고 네네.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이제 줄어든 것도 맞고 재정 건전성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이 적게 거치면 국가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도 61조 8조 원이 증가한 1,19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가 채무도 늘고 세수도 감소하고 그리고 내년도 지출도 줄였으니까 뭐 당연히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세수 감소가 작년의 결과고 내년부터는 더 심각해질 텐데 이게 이제 법인세율을 내려줬잖아요. 처음에 법인세율을 내릴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이것이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기재부 공식 자료는 실제로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재부 공식 자료에는 5년간 28조 원 정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럼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합치면 한 60조가 주는 거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한 72조 원이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인세를 줄이면 세수는 감소하는데 이게 이제 위험의 징후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네. 법인세 예납 미리 납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는 7.1조 원을 납부한 거에 비해서 네. 올해 얼마 납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1조 원은 했을까요? 아, 그 정도로. 그것도 안 예. 되는 그 올해 2,41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예납한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그 이후에 또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수출 네. 부진하고 예, 하니까 그쵸. 세액 공제 또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5년간 한 80조 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서 예산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전 재정이라는 말이 좀 무색한데 건전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은 정부에서 예산을 자꾸 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부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쵸.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걱정입니다. 법인세를 그렇게 인하해 주면은 근로소득세도 좀 그 연봉 상승분에 맞춰서 네. 좀 많이 못 오르면은 좀 더 낮춰주고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예. 정부에서는 예, 그러는 욕심을 거죠. 좀 이렇게 가져보네요. 법인세를 줄이면 예. 이게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투자해서 세금을 더 늘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고 있어서 그렇죠. 되게 어렵습니다. 연봉도 안 오르는데요. 뭐. 그렇죠. 사실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이 부분을 정말 국민들의 그 예.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다시 원위치로 올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할지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누가 이것을 예, 시도할지 그렇죠. 걱정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재정안을 두고 아까도 네.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 이거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지적도 사실 좀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뭐 60조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지만 네. 앞으로는 더 확인해 보면 85조 가량 될 거다라는 예측도 좀 있고 맞아요. 그런데 네, 요 지적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이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R&D 예산 엄청나게 줄였죠. 네. 첫 번째 R&D 예산 줄인 것과 그다음에 지방 교부금으로 가는 지방세를 엄청나게 줄인 걸로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 위기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경기가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이런 위기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히려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는 거죠. 예. 그 가정 경제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의 네네. 재정이라고 하는 건 집은 우리가 소득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의 경제는 그것이 정부의 이제 재정의 책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선 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강원도는 정말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경기 침체가 되면서
당시에 예전에 뉴딜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좀 시행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이제 기획재정부는 큰 폭으로 세수 감소가 된 원인을 경제 여건이 좀 악화됐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뭐 시장이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네. 또는 뭐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인 것은 GDP가 낮아지는 게 그 소비. GDP는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와 수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의 지표가 모두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로 2023년에 세 가지가 다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당연히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 이명박 정부는 그때로 돌아가서 보시면 사실은 정부 지출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R&D나 뭐 SOC 사업을 굉장히 늘려서 오히려 그 경기를 부양했죠. 근데 지금 현재 민간 소비는 우리가 이렇게 지출, 그러니까 세수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간 소비가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표는 민간들은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똑같이 100만 원을 쓰던 것들이 이미 물가가 올라서 내가 100만 원어치 사면 120만 원어치 사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지출이 매우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작년에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서 지출을 줄일 거죠.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국제 정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뭐 불안정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이렇게 좀 큰 폭의 세수 감소 원인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네네네. 두 번째는 감세.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금을 내서 이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물가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국가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도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코로나 위기 시에도 많은 부분 예산을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때 뭐 굉장히 많이 야당에서 비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서는 적게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정부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경제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지출을 늘려야 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좀 늘리더라도 이걸 이제 세수를 늘려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방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어차피 국가 재정은 줄어든 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세 감소가 지자체 위기로 좀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 지방자치단체 이제 국세 감소로 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반응인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지자체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낮죠.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는 뭐 10% 이하로 특히 이제 지방 군 단위로 올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20%.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세금이 80%를 가지고 지방 정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삭감을 하면 당연히 지방 정부는 예산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못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원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재정 자주도율도 더 자주 재원이 줄어들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한 10%씩 예산을 늘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성장 시대니까 국가도 내국세를 걷어들이는 게 많으니까 지방에도 좀 부담 없이 나눠줬었는데 지금 내국세 비율이 줄어들면서
들다 보니 지방 정부에 내려주는 예산은 일부러 줄였다기보다 내국세의 40%가 지방 교부금으로 나가는데 교부금의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지방 정부의 예산은 종합 부동산세가 줄어든 걸로 한 1조 원,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가 줄어든 걸로 한 2조 3,500억,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가 줄어든 걸로 4조 3,100억. 그래서 이 세수 감소를 다 합치면 한 18조 정도가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돈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조의 오늘 나머지 뭐 지방 정부 네. 나누기를 해도 얼마가 줄었을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8조면 예, 1조만 예. 해도 엄청난 예산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방 정부의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다 문제가 심각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국세 의존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2대 8 가름마인데 이제 80%를 네. 정부에서 받아와야 되고 이제 2가 이제 조금 있는 건데 네. 지방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이 예산 삭감 지자체 입장에서는 되게 네.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네, 네, 네. 일각에서는 뭐 저기 수도권의 어떤 이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럴 이야기도 수도 사실 있어요. 예,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뭐 그건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사실 그 타격이 더 크다고 네,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방재정분을 메꿔주는 지방교부세가 원래도 100%를 메꿔주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우리가 만약에 강원도 예산이 8조, 뭐 9조까지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80%를 준다고 해도 이미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73% 정도를 메꿔줬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쨌든 부족한 상태로 지방은 계속해서 살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22%까지 올려도 이제 85%인데 문제는 내년도에 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한 2조 원 가까이가 줄어요. 예. 그래서 그 최대 2,055억 원이 감소되는데 그 17개 광역지자체를 봤을 때 감소액이 한 2조 정도.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17개를 나누면 네.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부마다 한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훨씬 먼저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었고 예. 그래서 제주도는 보통 교부세의 한 3%를 우선적으로 받았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가 주니까 예. 전체적인 총액이 줄죠. 그래서 한 2,055억 원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거고요.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특별자치도를 시작해서 예. 예산을 우리도 제주도처럼 이렇게 딱 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줄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고 강원도 광역에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시군 단위는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시군 단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2.5조에서 2.7조 한 3조 원 가량이 줄죠. 그러면 각 시별로 나누면 한 340억에서 370억 정도가 시별로 줄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우리는 군도 있잖아요. 군도 역시 주는데 문제는 보면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가 뭐 춘천시가 한 3위권 정도로 네. 줄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원주시가 더 많이 줄지만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춘천시가 한 3위 정도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경북, 안동 이런 데 이어서 3위 정도 하고요. 군 단위도 매우 줄고 있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굉장히 주는데 군은 이제 한 그 488조 원, 한 500억 정도, 500억 원 정도가 각 군마다 주는 거예요. 군마다 500억 원이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겠잖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홍천이 들어가고요. 홍천도 굉장히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강원도 홍천, 화천,
그리고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주 재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0% 이상 주는 걸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감사율이 이렇게 커지면 심각하겠다. 내년도는 지방 정부는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 급여는 줄지 않아도 위수탁 기관은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